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부터 일본이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한 가운데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방류 첫날 실시간 데이터를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6가지 데이터 가운데 희석된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는 리터당 206 베크렐로 식수 기준치보다 크게 낮았습니다. 중국은 일본 오염수 방류를 두고 매우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후쿠시마 주변 10개 현에 한했던 기존의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일본산 수산물 전체로 확대했습니다. 산불 참사를 겪은 하와이 마우이 섬 당국이 화재의 주된 책임이 전기 회사에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허리케인 적색경보에도 전원을 내리지 않아서 강풍에 끊긴 전선이 마른 풀과 덤불에 닿으며 산불이 났다는 주장입니다. 멸종위기종이자 포획이 금지된 밍크고래를 동해안에서 잡아 억대 수익을 올린 어민들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포획부터 운반, 유통까지 역할을 나눠서 계획적으로 범행했는데 지금까지 17마리의 밍크고래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29도, 대구 32도 등 전국에 다시 30도 안팎의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주말까지 무더위가 이어지다가 다음 주 초반 다시 전국에 비가 내리며 폭염의 기세가 꺾일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5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12년 만에 오염수가 결국 바다로 방류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일본의 오염수 관리가 약속한 대로 진행되는지 또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새로운 위해가 발생하진 않는지 합리적인 의문과 검증을 끊임없이 해야 하는 과제가 전 세계에 남겨졌습니다. 양회영 기자입니다.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는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가 떠안은 1차 과제는 일본이 대회에 공표한 대로 실제 방류를 제대로 관리하느냐입니다. 하지만 계획대로 진행된다 해도 장기간에 걸친 오염수 방류가 실제 해양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현재로서는 완벽히 알 수 없습니다. 다액종 제거 설비 알프스 처리 후에도 오염수 속에는 삼중수소를 포함해 미량의 방사성 물질이 남아있는데 낮은 농도라도 장기간 노출로 인한 해양 생태계 영향은 아직 연구된 바 없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핵종들이 사실상 삼중수소만 들어갔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30년, 40년, 50년 어떤 생태계에 영향을 줄 것이냐 이것을 평가를 해야 될 것이 안 돼 있다는 것이고. 일본이 오염수 방류 기간을 30년으로 계획하고 있지만 이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폭발한 원자로를 철거하는 폐로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는 한 오염수는 계속해서 매일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오염수 발생을 줄이려면 원자로 내에 있는 고설량의 방사성 찌꺼기를 제거해야 하는데 여기에 투입될 로봇 개발이 더딘 데다가 이미 2차례 실패한 바 있습니다. 오염수 해양 방류가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지 않으려면 새 오염수 발생을 완전히 막거나 폐로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 확정 또한 시급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오염수 해양 방류의 안전성에 대한 집요한 의문과 검증은 방류가 끝나는 날까지 더 나아가 그 이후에도 계속되어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 첫날 실시간 데이터를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인 희석된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는 리터당 206 베크렐로 식수 기준치인 리터당 1000 베크렐보다 크게 낮았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 첫날 도쿄전력으로부터 받은 6가지 실시간 데이터를 홈페이지에 처음 공개했습니다.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인 희석 후 오염수 내 삼중수소 농도는 24일 오후 6시 현재 리터당 206 베크렐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 WHO가 제시한 식수 수질 가이드상의 기준치인 리터당 1000 베크렐보다 한참 낮습니다. 리터당 206 베크렐이란 수치는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내에 마련된 현장 사무소의 IAEA 전문가들이
독립적으로 현장 분석을 벌인 결과를 표시한 것이라고 IAEA는 밝혔습니다. IAEA는 삼중 수소 농도가 일본 측 운영 기준치인 리터당 1,500베크렐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방사성 핵종인 삼중 수소는 오염수에서 방사성 핵종을 제거하는 작업을 거친 뒤에도 물에 남아있는 핵종으로 방류 시 바닷물에 녹아들게 됩니다. 희석 후 오염수 내 삼중 수소 농도와 함께 처리 오염수의 방사선 양, 처리 오염수의 유량, 오염수 희석에 쓰일 바닷물의 방사선 양, 희석용 해수의 시간당 유입량, 수직축으로 분석한 희석수의 방사선 양 등도 처음 공개됐습니다. IAEA는 6가지 항목 모두에 정상 범위를 나타내는 초록불을 표시해놨습니다.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회색불, 비정상적인 수치가 탐지되면 빨간불로 표시됩니다. 오염수와 해수, 희석수의 유량이 정상 범위고 단계별로 측정한 오염수 방사선 양도 기준치를 밑돈다는 평가로 볼 수 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강행하자 중국은 즉각 규탄 담화를 냈습니다. 일본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이라는 초강수도 뒀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끝내 바다로 배출되자 중국은 일본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2011년부터 이어진 후쿠시마 주변 10개 현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가 일본 전역으로 확대된 겁니다. 지난달 중국이 일본 수산물에 대한 100% 방사능 검사에 돌입하면서 수입량은 이미 반토막난 상태. 홍콩과 마카오도 예고한 대로 일본 수산물 수입 중단 지역을 기존 4곳에서 10곳으로 확대했습니다. 일본 농수산품 수출 가운데 중국 본토의 비중은 20.8%, 홍콩은 15.6%로 각각 1, 2위를 차지합니다. We have a plan to prohibit those food from the Japanese prefectures, which we believe to have some risk. 일본의 방류 강행 직후 중국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규탄 담화도 나왔습니다. 주중 일본 대사를 불러 항의했을 때처럼 매우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이란 비난이 담겼습니다. 人为向海洋排放核事故污染水没有先例，也没有公认的处置标准。 TV와 인터넷으로 후쿠시마 원전 주변 화면이 생중계될 만큼 중국인들의 관심도 뜨거웠습니다. 240일 뒤면 중국 해안에 닿을 거란 분석에 오염수 방류는 온종일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했습니다. 14개의 성시에 걸쳐 있는 중국의 연해지방, 6억 명 넘는 인구와 전체 GDP의 60%가 몰린 도회지입니다. 일본의 오염수 배출에 맞서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라는 초강수를 둔 배경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중국이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에 반발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자 일본 정부에서는 예상외로 강한 대응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농림수산성 간부가 중국의 금수 조치가 발표되자 무언가 대응이 올 것으로 생각했지만 이 정도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중국 금수 조치 여파에 대해서 일본 당국자들이 우려하는 배경에는 일본의 수산물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 시장의 규모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본이 어제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한 가운데 일본의 조치에 가장 명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온 중국에선 소금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개시된 뒤 중국의 유명 온라인 쇼핑몰 곳곳에서는 소금이 품절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내에서도 불안감이 특히 심한 해안 지역에선 슈퍼마켓 같은 오프라인 매장의 소금 품귀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국은 계속해서 전력으로 공급 가격을 안정시킬 것이고 식용 소금 물량도 충분한 상태라며 시민들은 이성적으로 구매하고 유언 비어를 믿거나 퍼뜨리지 말아야 한다고 공지했습니다. 후쿠시마 현재 주민들 사이에서는 오염수 방류에 대한 입장이 갈리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현실적으로 최선의 방법이라는 의견인 반면 어민들은 소문 피해를 우려해 여전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에서 조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30여 킬로미터 떨어진 오나하마 어시장. 이른 아침부터 어민들이 일터로 나왔지만 손님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한산한 시장을 지나 검사실로 들어가 보니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방사능 수치를 확인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모두 안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어민들은 여전히 불안감이 가득합니다. 今後ね、一番懸念していることは、風評被害なんですよ。やっぱり常にそういうデータとか何かをガラス張りにしてもう発信していると、もうそれしか方法ないんですよね。だからこれからなんですよ。 어민들은 무엇보다 오염수 관련 소문으로 매출이 떨어지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후쿠시마 주민들 중에서도 반대 여론은 어민들을 중심으로 가장 강합니다. 다만 어업과 관련이 없는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는 방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받아들이는 분위기도 감지됐습니다. それが最高なのかなと。あとこれから先ね、技術が進歩して、もっといい方法が見つかればもちろんその方がいいんですけれども。 이런 가운데 일본 경제산업상은 소매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적극 판매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소매업계는 소비자들이 불안을 느끼지 않는 환경을 조성해달라며 제3기관을 통해 방류수에 대해 엄격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동일본 대지진 피해를 본 생산자를 응원하겠다며 방류 이후에도 후쿠시마산 수산물 판매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일본 유통업계까지 진화에 동참하고 나섰지만 오염수 방류에 따른 어민 불안을 해소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일본 후쿠시마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비가 주춤하면서 오늘부터는 기온이 크게 올라서 무더위가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대체로 구름만 많은 날씨를 보이겠으며 서울 등 내륙 곳곳에 산발적으로 5mm 안팎의 약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충남과 전남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서울 낮 기온은 29도, 광주와 부산 31도, 대구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지는데 동풍의 영향을 받는 영동과 영남 해안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며 막바지 폭염의 기세가 꺾일 전망입니다. 어제 오후 3시쯤 필리핀 마닐라 북북동쪽 약 740km 해상에서 제9호 태풍 사울라가 발생했습니다. 태풍 사울라는 다음 주 초까지 필리핀 해상을 맴돌며 강한 태풍으로 발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태풍이 이후 발생할 10호 태풍과 상호작용을 일으키면서 진로가 무척 유동적으로 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사울라는 베트남에서 제출했으며 베트남의 희귀 동물 이름입니다. 산불로 큰 피해를 본 하와이 마우이 섬 당국이 화재의 주된 책임을 전기회사에 돌리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마우이 카운티는 현지 시간 24일 최근 마우이 화재로 인한 공공재산과 자원의 손해에 대해서 하와이안 일렉트릭 등 법인 상대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카운티 당국은 지난 7일 미 기상청에 허리케인 적색경보가 있었는데도 하와이안 일렉트릭이 전기 장비의 전원을 내리지 않아서 강풍에 끊긴 전선이 마른 풀과 덤불에 닿으며 산불을 일으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당국은 지난 8일 마우이 섬 내 라하이나와 쿨라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로 총 3,000에이커, 12.1제곱킬로미터가 넘는 면적이 불타고 2,200여 채 건물이 파괴되는 등 약 55억 달러, 약 7조 3천억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재생, 친환경 에너지로 주목받는 게 바로 풍력 발전이죠. 주로 산 정상에 설치하는 풍력 발전단지는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한데요. 지난 겨울 YTN 보도에서 산림 훼손이 확인된 경북 오미산 풍력발전단지, 이제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은 어떤지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설치 과정만큼은 친환경적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2월 YTN은 경북 오미산 풍력발전단지 산림 훼손 문제를 보도했습니다.
해발 1000m 산 정상에 높이 100m가 넘는 풍력 발전기를 설치하기 위해 숲 곳곳을 헤집었습니다. 반년이 지난 현재 숲은 어떨까? 녹음 짙은 숲 한가운데 길이 났습니다. 속살이 드러난 곳에는 발전기에서 생산한 전기를 보내기 위한 전신주가 설치됐습니다. 환경단체는 업체가 헬기를 이용해 훼손을 최소화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마구잡이식으로 숲의 길이 2km, 폭 4m 진입로를 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산지 전용 허가를 받기 전에 공사를 진행한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대해 방지 같은 것들을 안 했다 보니까 흙이 계속 쓸려 내려오는 상황이고, 그러면은 산사태 피해가 이제 우려될 뿐만 아니라 산지 훼손도 더 가속화될 수 있는 거죠. 오미산 풍력발전단지는 남부발전과 민간 풍력발전 업체가 재작년부터 추진했습니다. 주민 동의는 얻었지만 심각한 산림 훼손이 다시 확인된 겁니다. 특히 해당 지역은 산림 생태계 우수 보전 지역으로 사냥과 담비 등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서식지입니다. 경사면에 길을 낸 거라 산사태 우려도 큽니다. 산림당국은 풍력발전단지와 송전선로 지역에 대한 불법 산림 훼손 행위를 확인해 복구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헬기 작업으로 해라 이렇게 나간 건데 이분들이 헬기 작업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제 진입로를 설치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사건 처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라는 이름 아래 산림 훼손과 생태계 파괴가 자행되는 건 아닌지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동해안에서 멸종위기인 밍크고래를 잡아 억대 수익을 올린 어민들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대포폰을 사용하며 포획과 운반, 유통 등 치밀하게 역할을 나눠 단속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건우 기자입니다. 작사를 든 선원들이 바다를 지켜봅니다. 조금 뒤 배 위로 커다란 물고기 한 마리가 올라옵니다. 포획이 엄격히 금지된 밍크고래입니다. 잠복한 해경 수사관들이 배를 덮치자 해체된 고래고기가 쏟아집니다. 창고에서는 고래 포획용 작살과 밧줄이 발견됐습니다. 이렇게 불법으로 고래를 잡아판 혐의로 모두 55명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고래잡이에 쓴 어선입니다. 바닷속 고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높은 망루를 설치했고 몰래 해체 작업을 하려고 검은 천막도 달았습니다. 이들은 포획은 물론 운반과 유통까지 역할을 나눴고 대포폰을 써서 단속을 피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밍크고래 17마리를 잡아 16억 원을 챙겼습니다. 정상적인 조업하는 선박에 선원을 승선하면 월 300에서 400 정도의 수익을 올리는데 포획선에 승선한 선원들은 그 선원들보다 쉽게 그 많은 급여를 받기 위해서 불법인 줄 알면서도 해경은 고래 포획선 선장과 선원 등 13명을 우선 구속하고 다른 이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이들 중 상당수가 같은 전과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범죄 수익금 환수와 고래잡이배 몰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5차례 연속 동결하면서 연 3.5%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금리 인상 여부와 가계부채 증가 추이에 따라 최종 금리는 3.75%로 올릴 수 있다고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지난 2월부터 5차례 연속 이어진 기준금리 동결. 배경에는 대내외 불확실성 요인으로 인한 우리 경제 상황을 일단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는 계산이 있습니다. 먼저 대외적으로 부동산 위기로부터 비롯된 중국발 경기 침체 우려로 하반기 우리 수출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미국의 긴축 기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불확실한 가운데 다음 달 FOMC에서 추가 인상을 단행한다면 역대 최고 수준인 한미 금리 차는 더 벌어지게 됩니다. 대내 상황도 만만치 않습니다. 물가는 지난달 2.3%까지 떨어졌지만 부동산 시장 회복 기대감에 가계부채는 급속도로 불어났습니다. 금통위원 전원이 최종 금리를 3.75%로 올릴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못 박은 이유입니다. 시장에서 바라는 연내 금리 인하도 시기상조라고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금통위원 6분 모두 이제 당분간 최종 금리를 3.75%까지도 열어놓을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 오히려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초점을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얘기하기는 너무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 성장률을 5월 전망치인 1.4%로 유지했습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가 나아진다는 상저하고 경로를 벗어나지 않을 거라는 기대입니다. 대신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하향 조정했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시장을 상황을 볼 때는 내년에도 이 중국 경제의 빠른 회복은 가능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면에서 내년 성장을 낮춘 거고. 그러면서도 중국의 부동산 시장 악화로 중국 경제 성장세가 약화할 경우 우리 경제 성장률도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YTN 엄은주입니다.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추석 선물 상한선이 대폭 오를 예정입니다. 집중호우와 소비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수산업계를 고려한 결정이라고 하지만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양희력 기자입니다. 서울에 있는 한 대형마트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선물 세트 전시가 한창입니다. 농축수산물 선물 가격 상한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랐다는 현수막도 내걸었습니다. 저희 10만 원 이하 가심비 선물 세트부터 20만 원대 선물 세트까지 다양하게 선물 세트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추석에 마음을 담아서 선물하실 수 있도록 많은 상품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물가에 최근 어려움이 부닥친 농어민 현실을 반영했다고 하지만 유통업계는 기대만큼 고민도 많습니다. 올봄 찾아온 냉해에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추석 과일 수급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올해 사과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19%가, 배는 지난해보다 22% 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생산이 줄면서 치솟는 가격도 소비자에겐 부담입니다. 선물용으로 많이 찾는 홍로 사과는 10kg 한 상자 가격이 지난해보다 50%가 올랐고, 제수용으로 쓰이는 원황배는 15kg 한 상자에 5만 5천 원을 넘어 1년 전보다 만 원 넘게 가격이 뛰었습니다. 유통업체는 다양한 과일과 섞은 선물 구성을 늘리는 등 소비자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과일 좀 비싸죠. 사과도 비싸고 배도. 그리고 작황이 안 좋아서 물건이 별로 안 좋아서. 가능하면 농산물 아니고 공산품 쪽으로 갈 가능성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개시해 수산물 선물 수요가 급감하진 않을까도 걱정거리입니다. 미리 비축해둔 수산물로 선물을 구성하는 등 불안 잠재우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선물 상한선이 올라가긴 했지만 최근 단가가 내려간 한우 등 육류를 제외하면 농수산물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게 유통업계의 분석입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국세청이 배달라이더, 대리기사, 간병인, 학원 강사 등 인적 용역 소득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소득세 환급금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모바일 신고 환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세청은 인적 용역 소득자 178만 명에게 종합소득세 모바일 환급 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최근 5년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서 환급받지 못한 세금은 2,220억 원에 이릅니다. 1인당 환급액은 최소 만 원에서 최대 230만 원까지로 개인 소득 등에 따라 다릅니다. 안내 대상은 수입 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단순 경비율 적용 인적 용역 소득자로 최근 5년간 인적 용역 외에 다른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과학을 바탕으로 한 무한한 상상력으로 매번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데요. 그의 12번째 영화 오펜하이머는 실제 세계 최초 핵무기 개발 프로젝트에 주도했던 역할을 했던 과학자 오펜하이머의 이야기를 펼쳤다고 하는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투데이 사이언스 레드카펫에서는 영화 오펜하이머가 담고 있는 과학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